위대한 소령님들과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의 용도 자욱이 뜨겁게 깃들어 있는 장성군. 이곳에는 유평 혁명사적지도 있습니다. 유평 혁명사적지는 장성군 소재지로부터 40리 떨어진 유평리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유평 혁명사적지에서 우리와 만난 강사동지는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2013년 6월 15일 이곳을 찾으셨던 이야기부터 들려주는 것이었습니다. 이날 산세가 험한 이곳까지 찾아주시어 정말 고맙다는 강사의 인사를 정답게 받아주신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장성 땅은 위대한 수령님의 전승업적과 관련한 뜻깊은 사적들이 많은 곳이라고, 올해는 조국해방전쟁 승리 60돌이 되는 해인데 꼭 와보고 싶었다고 뜨겁게 말씀하셨습니다. 유평 혁명사적지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조국해방전쟁에 준엄한 시기인 1950년 10월 26일 유평리에 있는 평범한 농민의 집에 머무르시면서 조선인 민군 지휘관 병사들에게 필승의 신념을 안겨주시고 전전선에 걸쳐 반공격으로 넘어가 적들을 소멸할 때 대한 작전적 구상을 펼치신 뜻깊은 곳입니다. 혁명사적 표시피 앞에 이르신 경의하는 원스님께서는 바로 이 글자들을 몸소 한자 한자 읽으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우리 수령님께서 이 집에 계신 하루는 우리 당 역사에 길이 새겨질 뜻깊은 날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음 문장을 읽어가시던 우리 원스님께서는 우리 수령님께서 1950년 10월 11일에 조국의 전토를 빌어서 사수할 때에 대한 방송연설을 하셨다고 두 차례나 말씀하시면서 그때 10월이 정말 어려웠다고, 말로서는 다 표현할 수 없는 준엄한 시련이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1950년 10월, 그때로 말하면 우리 조국의 운명이 생사존망의 기로에 놓여있던 엄혹한 시기였습니다. 세계전쟁사에 우리 조국의 1950년 10월처럼 가장 어려운 때는 있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당시 공화국 북반부 깊이까지 침입한 적들은 우리의 반공격 집단이 형성되기 전에 압록강, 두만강 연안까지 가닥했다고 필사적으로 발악하면서 1950년 10월 22일 현재 서부에서는 평양, 동부에서는 원산 이북 지역으로 공격을 확대하고 있었습니다. 남들 같으면 10배번도 포기했을 조국의 운명이었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전쟁의 전환적 국면을 열어놓으실 구상을 안으시고 여기 장성군에 위치한 유평으로 향하셨습니다. 경의하는 원스님께서는 저희들이 알지 못하던 47사 124년대 일대대 군인들을 만나신 우리 수령님의 사정 내용도 고증해 주셨습니다. 우리 수령님께서 이 집으로 오실 때 한 개 소대가량의 인민군 군인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그때 군인들은 김일성 장군의 노래와 백두산 시를 부르며 휴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부르는 노래와 시를 듣고 계시던 우리 수령님께서는 지금처럼 엄혹한 시기에 저 동무들이 부르는 노래와 시를 들으니 참으로 생각되는 바가 많다고, 저 백두산 시는 참 좋은 시라고 하시면서 우리 인민들은 누구나 다 이 시를 좋아한다고, 저 군인들도 숙례에 대한 신심과 믿음이 없으면 저렇게 노래도 부르고 시도 읊을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시고는 몇몇 지휘관들과 전사들을 만나 주셨는데 그때 지휘관은 자기네는 최고 사령부를 호위할 때 임무를 받고 벽동 방향으로 대류를 따라가던 중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자 우리 수령님께서는 나는 일 없으니 빨리 부대를 따라가서 구성지역을 방어할 때 대한 임무를 수행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그들을 떠나보내시고 우리 수령님께서 이 집으로 오셨습니다. 엄혹한 그 시기, 자신의 한 몸보다 전쟁의 승리를 먼저 생각하시며 최고 사령부를 호위하던 군인들까지 전선으로 떠나보내신 위대한 수령님. 우리 수령님의 이런 희생적인 헌신들이 모여 이루어진 전승업적이어서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그 귀중한 사적들을 빠짐없이 발굴 정리하여 후세에 길이 전해주시려 그토록 마음쓰신 것 아니겠습니까?
위대한 수령님께서 이 집에 오셨을 때는 10월 26일 새벽 3시 40분경이었습니다. 아직 날이 밝자면 멀었고 산골 마가을라시는 소리가 내리고 몹시도 추웠습니다. 그래서 일꾼들은 저 대문을 열고 안으로 막 들어서려고 했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깊은 밤중에 우리가 갑자기 들어서면 주인들이 놀라 잠에서 깨어날 수 있습니다 라고 교시하셨습니다. 그러시고는 너무도 안타까워 어쩔 바를 몰라하는 일꾼들을 바라보시면서 저 밭에 나달집이 있으니 그것을 가져다 깔고 자면 구수한 나달 냄새와 함께 온기가 돌 것이라고, 빨치산 투쟁을 할 때도 그렇게 하니 참 좋았다고 하시며 새벽이 되어 날씨도 찬데 우동불이나 피워놓고 이야기나 나누자고 표시하셨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전에 우리가 산에서 일본 놈들과 싸우던 생각이 깊어진다고 100만 관동군을 죄락펴러 가시던 항일이 나날들을 두껍게 회고하셨습니다. 어느덧 날이 훤히 밝자 저 안에 있던 소를 밖으로 끌고 나오던 집주인은 그때야 비로소 자기 집을 찾아주신 우리 수령님을 만나뵙게 되었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어쩔 바를 몰라하는 농민의 두 손을 뜨겁게 잡아주시면서 덕무가 이 집 주인인가고 전쟁의 어려운 시기에 얼마나 수고가 많은가고 하시며 집안 식구는 몇이고 땅은 얼마나 분양을 하는가 하나하나 알아보셨습니다. 우리 수령님이 한없이 인자하시고 소탈하신 품모 앞에 농민은 어려움도 있고 장군님의 운덕으로 6,300평의 땅을 분여받아 이제는 아무런 불편 없이 살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자 우리 수령님께서는 일제시대에는 소작사를 하면서 못 살았는데 이제는 부자가 되었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며 허탕하게 웃으셨습니다. 그 어떤 특전 특혜도 허용하지 않으신 어버이 수령님의 풍모를 가슴 깊이 새겨안으며 우리는 마당으로 들어섰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사업하신 방입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바로 이곳에 하루반 계시면서 3계단 1차 작전이 소막으로 되는 이 운산지구 전투를 빛나는 숭례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10월 20일에 동창에 오시어 3계단 작전을 펼치신 우리 수령님께서는 3계단 1차 작전을 빛나는 숭례로 이끄시기 위하여 10월 25일 깊은 밤에 우리 창성에 오셨습니다. 창성에 오신 수령님께서는 군 서재지에서 좀 떨어져 있고 자강도와 신우주를 연결하는 조나선이 가까운 곳에 최고사령부 지휘소를 정한 데 대한 과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정한 최고사령부 지휘소가 바로 이 집이었습니다. 조선인민군 작전조장을 전화로 찾으시고 이 운산지구 포위망을 좁히기는 쉬울 것이라고, 포위망이 넓으면 새어나갈 수 있으니 대담하게 포위망을 좁힐 때 대한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이처럼 우리 수령님이 탁월한 전법과 현명한 용도에 의하여 이 운산지구 전투는 11월 2일에 승리적으로 결속됨으로써 이 소부 전선에서의 재진격이 돌파구가 열어지게 되었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이 집에 하루반을 계시고 27일에는 최고사령부 지휘소를 옮기셨습니다. 10월 27일 8시 반 최고사령부 지휘소는 창성 5배에 있는 창골농민의 집으로 옮겨지게 되었습니다. 2013년 6월 15일 이곳을 찾으신 경야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우리 조국의 방방곡곡에는 유평혁명 사적지와 같은 사적지 사적 건물이 참으로 많다고, 이런 사적지 사적 건물들은 천금과도 바꿀 수 없는 우리 혁명의 만년제보이고 고귀한 유산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우리가 조국해방 전쟁 승리 60돌을 뜻깊게 경축하려는 것은 단순히 전승절을 성대히 맞이하려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민과 인민군 장병들이 과연 어떤 분을 수령으로 모시고 어떤 정신으로 제국주의 연합 세력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고 조국의 자유와 독립을 영예롭게 수호하였는가를 다시 한번 온 세계에 과시하려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경양 원스님, 우리 수령님께서 사업하신 방 용마루에 한자로 굴이 있습니다 라고 말씀드리자 우리 원수님께서는 다시 발걸음을 돌리시어 저 방안 천정을 올려다보셨습니다. 그때 제가 경양 원수님, 저 용마루 한자를 또태리 했습니다 하면서 그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올 유년 3월 초사흘 첫 새벽에 좌측 방향에 기둥을 세우고 마루를 고니 하늘이 웅하여 해와 달 별빛이 모두 비치어 인간이 어복을 받는다. 정말 이 집주인은 집을 세워놓고 하늘에다 어복을 줄 것을 간절히 빌었지만 준엄한 전하해고날 전쟁을 승리를 이끄시는 위대한 수령님을 모심으로 하여 이 집은 어복이 아니라 이 세상 천만복을 다 받아놨고
오늘은 경리하는 원스님께서 햇빛 같은 장군님의 사랑까지 다 안고 오셨으니 저희들은 행운아들이 되었습니다. 라고 말씀드리자 우리 원스님께서는 환히 웃으시며 감 높은 평가도 주셨습니다. 이날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제대군인들인 남편과 맏딸이 함께 사적지에서 일하고 있으며 둘째 딸과 외아들이 인민군대에서 복무하고 있다는 강사의 이야기를 들으시고 가족이 모두 흉령사적 부문과 조국보위 초소를 지켜가는 훌륭한 가정, 애국자 가정이라고 높이 치하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우리 사족지를 돌아보시고 경리하는 원스님께서 나가실 때 제가 경리하는 원스님 이거장 사람들이 너무도 못 살아서 쌀이 한 알도 없으니까 반가운 손님이 와도 흰쌀밥을 짓지 못하고 국수를 눌러주었습니다. 바로 이 국수를 누를 때 쓰는 누름나무가 이 평평한 둘에도 많았다는 뜻에서 누름나무 유에 둘평자를 써서 유평이라 이름을 지어 불렀습니다. 라고 말씀드리자 우리 원스님께서는 한 웃으셨습니다. 그날 이곳에 사랑의 자욱을 남기시고 떠나시던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옛 흔적이 역력한 수수한 농촌집을 오래도록 보고 떠보시며 위대한 수령님께서 간관 시련의 험한 길을 헤치시며 안아오신 조국해방 전쟁에서의 빛나는 승리와 1950년대의 정신을 영원히 잊지 말고 후손 만대의 길이 빛내어 나가자고 뜨겁게 말씀하셨습니다. 백전백승의 강철의 영장이시며 천재적인 군사전략가이신 위대한 수령님께서 조국해방 전쟁을 빛나는 승리로 이끄신 불멸의 자욱이 새겨져 있는 유평 땅. 또 한 분의 백두용장이신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를 모시어 우리 흉령의 백승의 역사는 영원히 빛날 것이라는 확신을 안고 우리는 이곳을 떠났습니다.